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의 첫 번째 토요일마일인 6월 4일 토요일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5월 경마가 끝이 났고요. 이제 6월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월초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반이 아니죠. 시작은 반은 아니지만 시작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좀 쉽게 가야 6월 경마의 좀 기분 좋음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뭐 6월 첫 주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야 되고 두 번 주라고 해서 좀 덜 가야 되고 월말이라고 해서 또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집중을 해서 다 잘해야겠죠. 잘해야 하고요. 정말 잘해야 하는 6월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 주는 대상 경주가 2개가 있고요. 특별 경주가 또 3개가 있습니다. 일요경마 때 SBS배 한일전이 하나 있고 특선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경마 같은 경우는 JRA, SLTC, TJR 특별 경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상당히 좀 재미있다, 치열하다. 그리고 하위권의 경주들보다는 상위권의 경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6월 경마, 여러분들께 좋은 기억만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억만을 꼭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6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6월 4일 토경마 잘해야겠죠? 6월 4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 단거리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군 제대한 조인권 기수 그리고 김정준 기수. 조인권 기수는 지난주에 인기마에 몇 도 좀 기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첫 입상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김정준 기수 같은 경우는 외산마 4군 마피를 타서 첫 번째 입상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6번마 다크엠버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게 참 조인권 기수가 돌아와서 지난주에 인기마에 탔던 마방이 53조 김동철 그 마방의 마패들을 좀 몇 마리 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역시도 53조 마필, 시작과 동시에 53조 마필을 탑니다. 6번마 다크엠버. 이게 세영이하고 조인권이하고 그리고 김동철 기수하고 뭔가 좀 라인이 좀 서 있는 것 같죠,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들이 그 이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줬어야 되는 53조 마필을 2마리나 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시작과 함께 지난주 호흡을 맞췄던 문세영 기수의 53조 마필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옵니다. 자, 6번마 다크엠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 수, 목 전부 조인권 기수가 호흡을 맞춘 마필이고요. 단거리 경주이고 사실 내측의 2번마 골드모닝이라든가 뭐 5번마 클레이슛 선행마가 좀 보이고요. 외곽의 9번마 미라클밸리 역시도 선행마고 분류로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근데 D가 좀 단단한 마필들은 없어요. 2번마 골드모닝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돼 안 돼를 고민했을 때 선행을 끌어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 딱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선행마 굉장히 쉽게 갔던 선행마, 그 이상도 그 이하로 볼 필요도 없는 마필. 자, 결국 이 단거리 경주에서 초반에 스타트가 딱 끊어내고 100m, 200m 나올 때 누가 쉽게 가느냐, 쉽게는 못 가요. 그 누구도 쉽게 못 갑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결정이 되기보다는 붙여놓고, 누가 최적으로 붙여놓고 승부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원래 세영이었어요. 1번마 창영로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조교 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착순권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교를 지금 안 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26조라는 이 마방이 조교로 뭔가 액션을 세게 주고 가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이다. 상당히 재밌을 수 있고요. 6번마 다크엠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착순을 댔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든 6번이든 중위권에서 뭔가 액션이 굉장히 좀 나올 것이다.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3번마 금화베니르 20조 마필인데 이번 주에 20조의 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20조에서 출주하는 마필들 어떤 전체적인 조교 그림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20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수들을 기승시킵니다. 뭐 홀랜드라든가 안효리라든가 김종준이라든가 뭐 파울로라든가 다양한 기수들을 기승시키거든요. 그리고 축주마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만 경주를 딱 보면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발주가 딱 나오면 2번마 골드모닝, 5번마 클레이샷, 8번마 스피드엘라, 9번마 미라클 벨라까지 이렇게 툭툭툭 튀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앞에서 따당 그림 안 나옵니다. 뒤가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뒤가 그나마 좀 있는 선행마가 2번마 골드모닝하고 9번마 미라클 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가 없는 선행마가 8번마 스피드엘라, 5번마 클레이슛. 근데 여기서 빠른 마필이 5번마 클레이슛하고 8번마 스피드엘라. 특히나 5번마 클레이슛이 상당히 꼴통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뒤가 그나마 좀 있는 선행마가 축주마 선행마 중에서 가장 빠르다면은 선행을 버티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뒤가 부족한 선행마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번마 청영노즈라든가 6번마 다크엠버에 대한 가능성을 봤는데 저는 이 두 마필보다도 오히려 3번마 금화베니리 요게 최근에 1300m 이상의 레이스를 뛰었던 마필 초반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7점째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조가 요런 패턴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3번마 금화베니드가 이번에 상당히 재밌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해서 저는 이번 주 1경주 3번마 금화베니드 솔직한 속마음은 6번마 다크엠버를 한번 믿고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 인건이가 첫 입상이 나오지 않았고 다크엠버가 말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뭐 엄청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레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있고 1번마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라든가 기술기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교가 강도가 없어. 물론 강도로 가는 마방은 아니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3번마 금화베니르 20조 같은 경우는 대강 보이면 그대로 가거든요. 해서 토경마 1경주 6월의 시작점 여기서는 20조 배대선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3번마 금화베니르 요거 굉장히 좀 주목도를 높이면서 1경주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공연선 6군입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3번마 블루랜스가 아마 당일날 최고 인기 마필이고요. 뭐 가장 주목받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사실 마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3번마 블루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좀 높은 게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마필이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번 게이트 전개가 그리 쉬웠다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입상이 가능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도 왜 팔리냐 이 마필의 가장 좋은 점은 발을 잘 써. 주행이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직진성이 좋아요. 말을 추진하고 채찍을 댔을 때 흔들림이 없어. 쭉 앞으로 직진성이 있어. 근데 전체적인 마체의 밸런스 자체는 여기서 좋아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6군, 5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체 힘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발만 잘 쓰고 직진성만 좋아도 걸음 다 나오거든요. 57 결코 적은 부중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별장 경주이기 때문에 다수의 마필들이 지금 전부 56 이상 결국 동일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7의 이 부담 중량 자체가 물론 단독샷을 놓고 본다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상대평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3번마 블루랜스 아직도 전체적으로 힘이 붙는다거나 전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함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장점이죠. 발을 잘 쓰고 직진성이 좋다. 근데 이 3번마 블루랜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을 봤을 때 과연 임팩트 있는 마필들이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3번마 블루랜스가 상당히 인상적일 수 있고요. 자, 외곽에 8번마 나상기제. 스피드 있는 마필이죠. 스피드 있는 마필입니다. 16주 만에 나와요. 16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1경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20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목할 만해요. 그래서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상기제 같은 경우는 무시를 못하죠. 솔직히 이 공백기만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 완성도 쪽인 측면이라든가 마방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20조를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워낙에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다면은 3번마 블루랜스. 자, 마상기제가 56입니다. 3세마 56. 그렇다면은 3번마 블루랜스의 57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 해볼만 하다. 요 판단 속에 이번 제 이경주 최고 인기 마필인 3번마 블루랜스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야,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20조 마필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8번마 니레바다. 자, 이게 지금 1200 10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1300입니다. 거리가 있는 레이스예요. 거리가 있는 경주에서 출전 두수가 9두예요. 출전 두수가 적은 1300m의 레이스는요. 어떤 특정 선행마가 무조건 세고 추임마가 유리 이런 건 없습니다. 마필의 능력 따라 그냥 딱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주에서는 선추임마가 유리하죠. 왜냐면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미스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다 뽑아내면은 이거는 추임마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8번마 니레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교로 변화가 온 건 조금 됐어요. 조금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을 통해서 뭔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건 얼마 안 됐죠. 자, 김종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는 이제 타이밍이 딱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봤을 때 없잖아요. 킹나이트 4세마예요. 4세마필입니다. 외곽에 9번마 천왕별 되긴 돼요. 되는데 이것도 원래 제주마 출신이었다가 마체가 커지면서 이적을 한 말이에요. 원래 제주에서 나왔다가 올라온 말입니다. 천왕별 자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8번마 니레바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그냥 떨어집니다. 솔직히 부담 중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7번마 매니비트가 눈에 차기는 하는데 김도중이라는 기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임팩트를 주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니레바다 1200m이고 레이스를 좀 빨리 끌 수 있는 마필이 있다면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경주인데 1300m에서 이 정도라면은 매니비트는 니레바다는 충분히 자기 걸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경주 8번마 니레바다 주목하셔도 됩니다. 인기도 인정하셔도 됩니다. 놓고 해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초반 그렇게 느린 말 아니에요. 화면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근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8번마 니레바다
주목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주를 합니다. 6번마 굿대씨가 지난번에 아주 크게 배당을 만들어 냈던 마필이죠. 최근에 이기의 기수가 잊을만 하면 들이댑니다. 들이대요. 근데 이번엔 인기마잖아요. 이게 인기마로 됐을 때 그 느낌하고 또 비인기마가 덜 받았을 때, 주목을 덜 받았을 때 받는 느낌은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인기도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경주예요. 한 놈만 두둑입니다. 딱 한 놈만 두둑입니다. 정말 딱 한 놈만 두둑입니다. 1번마 오션블루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놓고 제대로 잡으려니까 시원하게 지를 마번이 있으니까 1번마 오션블루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이거 놓고 한번 시원하게 두들길 수 있는 거 있으니까 1번마 오션블루 놓고 한번 시원하게 잡으려니까 기억하세요.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죠. 이번 경주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주죠. 이게 4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가는 경주인데 최근 2번을 때려갖고 2번 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마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열이 확 받는 말이거든요. 최외곽 게이트 12번말 리워드 하이. 4월 10일날 인기도 거의 바닥이었을 때 놓고 했는데 시파 바로 욕 나왔단 마필이고 직전에 탈리더라고요. 고민 엄청 하다가 그래? 그래 씨발 그냥 밀자. 자,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부러질 수 있어 말이라는 게. 근데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 기수가 잘 타고 못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느낌 자체가. 이번에 2,000호입니다. 후회가 안 남을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후차권 아주 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이번째 5경주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우린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돼. 뭐 놓고 잡아야 돼? 리워드 하이. 그리고 지난번에 때린 마번이 있죠. 시원하게 한번 질러갑니다. 제대로 한번 질러갑니다. 꼭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해서 가서 저도 2,000원 믿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마필이 제가 조교 때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뒤통수를 맞은 건지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째 5경주 4경주에 이어서 연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슈퍼엔젤이 지난번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입상이. 근데 못 잡았어요. 소박한 인생이 입상을 하면서 못 잡았습니다. 슈퍼엔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만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5세마예요. 사실 이 정도 나이 먹고 날씨 뜨거워지면 원래 빼는 게 맞는데 슈퍼엔젤은 지금이 만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인데요. 슈퍼엔젤이 여기서 입상을 하든 입상을 하지 못하든 간에 슈퍼엔젤을 놓고 할 수 있는 배팅은 아마 이 레이스가 마지막일 거예요. 보통 5세마들이 마지막에 조시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점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마필들은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번마 슈퍼엔젤은 막바지예요. 뭐 입상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딱 여기까지만 배팅할 수 있는 마필, 바로 5번마 슈퍼엔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금산 5군. 원래 이것도 제가 한번 질러보려고 하다가 1번마 샤령이 킹을 못 뺐어요. 당연히 못 빼죠. 이게 아마 현장 가면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팔릴 텐데, 이게 불안했다면은 제가 한번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에 조건 자체가 좋고, 물론 지난번에 센 놈들을 이긴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도 그냥 그래. 자, 왜 제가 이걸 승부를 하려고 했냐, 바로 8번마 보라전이 나왔어요. 보라전. 자, 8번마 보라전 4월 2일 경주였죠. 이거 놓고 승부 경주였습니다. 짜릿했죠. 배당이 작았어. 아주 짜릿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입상 때 조건하고는 다르다 라고 해서 뺐는데, 저는 지난번에 보고 좀 놀랬던 게, 이마필이 사실은 그 내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계점이 나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입상 때도 보면 내선에서 줄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딱 요 말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00m로 시행됐던 직경 경주 레이스를 보니까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리한 전개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사가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52. 야, 이건 해볼만해. 이거는 어차피 1번마 샤레는 킹이 임난기세 기승 스타일상 내선에서 그냥 쭉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선에 붙어있냐 싸움이거든요. 전 당연히 자신있게 보라존이 꽃자리 전개가 그냥 떨어진다. 해볼만하다. 52kg의 전개가 보장이 된다면 이건 해볼만하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8번마 보라전 안 팔릴 때 시원하게 잡았고요. 지난번에 뺐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질러보죠. 8번마 보라전 절대 무시 못한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JRA. 요 8경주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요 5개 경주 엄청 집중하면서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 마필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거 출전 수가 달랑 얼마 없는데 1400m에 특화된 마필들이 딱 출주하고 있어요. 블랙 트레인이 최근에 행보가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의 특징, 기복이 없다. 조교 때 봐도 똑같아. 정말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요, 계속 2착, 1착, 3착 계속 지금 기복 없이 지켜내고 있는 게 그게 장점이에요. 딱 하나. 부담이 이번에 상당히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필은 55 이하에서 거림이 나왔단 말인데 이번에 57. 고민스럽죠. 엄청 고민스러워요. 놓고 못한다는 거죠. 놓고 못해요. 그러면 오레이즈 위너라든가 4번마 블랙트리라든가 3번마 태양왕, 뭐 눈으로 보여지는 건 이런 마필들이 좀 강하고, 1번마 라이징 패스의 초반의 스타트 능력, 요것도 상당히 좀 무시는 못하는데, 3번마 태양왕이 일단 조교만 가지고 보면 정말 만땅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다중병합을 했어요. 실버 울프 1군 말이죠. 위즈 브라운 4군 맞죠.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신경을 엄청 썼어요. 물론 이 말도 57. 자, 근데요, 딱
같은 57이라도 한 놈은 4셈하고 한 놈은 5셈하고 한 놈은 세웅이가 탔고 한 놈은 차철이가 탔고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그쵸? 저는 3번 마 태양왕. 이거 데뷔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사실 거의 잘 안 놓치잖아요. 우리가. 그쵸? 잘 안 놓쳐요. 이거 저희. 이 말은 1400까지가 아주 적정거리입니다.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변화가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400m까지가 딱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딱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영이가요 지난주에 대상경주에서 입상을 하나 했죠. 우승을 하나 했습니다. SBS YTN배 대상경주에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YTN배 뉴스. 세영이가 제가 지난주 마필을 타는 걸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문세영 기수가 정확하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뭔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문세영 기수가 달라진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을 탐에 있어서 뭔가 전투력이 보여.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 세영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끌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3번마 태양왕. 이거는 비슷한 능력의 문세영 기수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더 붙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SLTC 1800 52주에서 6번마 스마타임과 11번마 매니머니가 동반 출조합니다. 똑같은 4셈하고 똑같은 앞말이고 전적도 비슷하고 걸어온 행보도 조금 비슷한데 하나 달라진 것 11번마 매니머니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엄청나게 뽑아 올라오다가 최근에 하락세. 최근에 또 제가 계속 빼고 있죠. 반면에 스마타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말이었다가 최근에 안정적 이런 게 좀 보이는 말이에요. 6번마 스마타임은 선임마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선행도 가능은 한데 선임마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주로 이마필 같은 경우도 대상경주, 특발경주 위주의 출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작년 12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1400m 우승이 마지막 기억. 그 이후에 2군에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복을 타면서 3착, 4착, 2착, 5착 오르내리고 있는데 6번마 스마타임은 이번에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의 의미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요 2군 편성 중에서도 그 등급 자체가 센 등급이 아니야. 이거는 충분히 1800이라는 거리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약간 좀 고민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중장거리를 안 뛰었던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뛰어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물론 부담 중량이 56이라는 거 선임마가 되면서 이 마필이 어떤 임팩트가 약하다는 건 있긴 한데 상대를 보자고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느냐를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배팅이 가능하다 해서 6번마 스마트 타임이 출주마 중에서는 가장 주목도가 높다. 오히려 이 경주는요 어한 말들이 많이 팔려요. 검증이 필요한 말. 대표적으로 뭐 4번마 터치 플라잉, 외곽의 더키의 실버. 이거 솔직히 센 놈들하고 붙은 적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스마트 타임이 굉장히 더 세게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번 제 9경주 6번마 스마트 타임은 출주마 중에서 가장 주목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2000m TJK 교류 특별경주입니다. 터키 트로피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1군 경주입니다.
스페이스 포토는 지난번에 제가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고 싶네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아닌 게 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반면 1번마 아름다운 동행, 조교, 기수, 최근의 행보, 게이트. 쉽게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합의조시. 합의조지. 딱 떨어집니다. 어떤 전개를 그려도 어떤 조건에 대한 상대평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1번마 아름다운 동행. 합의조시. 딱 떨어진다. 바로 1번마 아름다운 동행이 이번 경주 놓고 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자, 제가 아까 8경주부터 특별경주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8, 9, 10, 11, 12까지는 통으로 정말 좀 자신있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 9, 10까지 연속적으로 특별경주가 갔고요. 자, 11경주 요걸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혼합 3군 정말 치열하게, 과정도 치열하고 결과도 아주 만만치 않은 바로 11경주. 요게 금일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3번마 픽스타임이 최근에 연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딱 지난번까지다. 딱 지난번까지다. 더 보지 않습니다. 배당 좀 크게 보고 갑니다. 어영부영 팔리는 마필들 정리 좀 하고 들어갑니다. 이번 주 11경주를 가장 크게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경주. 메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뭐 덜하지 않은 그런 경주예요. 우리 여기에 좋은 기억 갖고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주 놓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출주하는 마필들 진짜 좋은 기억 갖고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평촌영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축하하고 12.8배짜리 한방 시원하게 잡은 기억 있죠. 나이트우드는 원더풀 룰러와 200배, 최근 제가 마지막 적중한 999 경주 가장 큰 배당이었고, 번개비오는 뭐 지금까지 8번의 경주였는데 3번의 입상인데 그 중에 2번이 저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번개 보온용사가 지난번에 조금 아쉬웠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출주하는 마필들이 제가 좀 안다, 좀 아는 말들이다, 평가가 다 끝난 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경주다. 이번 제 11경주 확실하게 붙겠습니다. 제대로 잡겠습니다. 이번 제 11경주 제대로 승부를 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단거리 경주입니다. 9두의 단촐한 편성, 9두의 단촐한 편성에 되는 마필들이 많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5번마 비온 드미트리, 3번마 희망 로켓하고 6번마 매니미즈기 선행마필입니다. 근데 뒤가 엄청나게 좋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선행마다. 근데 좀 뛰는 선행마다. 근데 둘이 같이 붙었어. 물론 6번마 매니뮤직이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선행마로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선행마에 가까운 말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선입으로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버티기로 가서 입상을 하는 거지 폭발적인 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번마 비온 드미트리의 52kg의 부담 중량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단거리기 때문에 뭐 뒤에 말들에게 크게 점수 줄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짱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고, 결국 5번마 비온 드미트리를 놓고 누가 살아남느냐, 이것만 고민하는 건데 크게 먹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적중에 대한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경주다. 11경주까지 뭔가 크게 그림이 나와버리면 12경주 가난하게 가볍게 마무리 짓고 일회용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 12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반부의 키포인트는 4경주, 5경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8경주 이후부터 8, 9, 10, 11, 12까지 쉼없이 한번 달려줘야 된다. 자, 전투력 많다고 딱 올려놓고 한번 제대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토영마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주머니, 지갑 제가 뚱뚱하게 가득 한번 채워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영마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